반갑습니다. 아파트 실거래 TV입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GTX-T 총선용이었을까? 라는 제목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그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GTX-T 5호선 나가리다 이런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걱정하지 말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전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도권 신도시 입지 현황인데요. 자, 수도권 입지에 대해서 지금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를 지도상에 표현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계획 인구 순으로 인구가 많은 가구 수로 보면 화성 동탄이 11만 7,300가구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순서대로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2등이 파주 운정, 그 3등이 인천 검단,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나는 그 GTX 노선을 보면요. 자, 파주 운정이 두 번째고 화성 동탄이 A죠. 인구가 제일 많고 두 번째로 많은데 이 연결이 지금 A 노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화성 동탄 A, 파주 운정 A. 지금 3등이 인천 검단 광명 시흥인데 검단은 지금 1단계가 완성이 돼서 입주를 했지만 아무것도 없고 광명 시흥은 아직 3기 신도시라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구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교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B도 한번 보시면 송도에서부터 이렇게 마석으로 가는데 남양주 왕숙 여기도 이 3기 신도시죠. 여기도 이렇게 있고 신도시 중에 안 들어간 데를 보면요 2기입니다. 이거 다음 장에 표현됐는데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인천 검단이 굉장히 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 또 여기에 이제 가구와 면적이 나오는데 과연 밀집도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밀집도를 분석했을 때 가구 수로 면적을 나누고 그냥 곱하기 단순하게 100을 했는데 이러면 낮을수록 과밀이다. 그러니까 높을수록 숫자가 높은 값이 나올수록 좀 쾌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인천 검단 같은 경우는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와서 굉장히 과밀이죠. 그러니까 쾌적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내용은 아니죠. 가장 좋은 거는 여기 수원 광교인데, 광교는 보면 호수공원이 큰 게 두 개나 있죠. 그래서 아마 호수가 크게 있는 게 포함돼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성남 판교, 평택 고덕 순으로 밀집도가 떨어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5개 신도시, 김포, 한강, 하남, 교산, 부천, 대장 5개를 표현해 놨는데 여기만 GTX가 없습니다. GTX가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또 한간에 지금 GTX-A가 개통을 했는데 별로 안 탄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40%다. 근데 저는 제 생각은 2028년 이후를 봐야 됩니다. 지금 삼성역이 개통을 안 했죠. 가장 중요한 삼성역이 개통을 안 했기 때문에 동탄에서 수서 가는 게 지금 개통을 해서 이게 지금 많이 타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삼성이 개통되고 완전 개통이 돼야만 그때 평가를 정확하게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개통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항철도도 예전에 처음 개통을 하고 나서 이런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공기만 실어 나른다, 사람은 없고 그 전철만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지금 공항철도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밀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죠. 이게 거기에 신도시들이 들어서고 많은 사람들이 타면서 공항철도도 지금 굉장히 밀리는 전철로 됐습니다. 그런 걸 좀 감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그 5개 신도시가 이렇게 지나야 되기 때문에 GTX-T는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개나 걸친 신도시, 지역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1번 공약으로 가장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게 지하철 공약이기 때문에 다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김포, 한강, 인천, 검단, 부천, 대장, 광명, 시흥, 하남, 교산을 지나가고
당연히 또 그 강남,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집값의 기준이 되는 강남 삼성을 지나간 노선이기 때문에 사업성도 나오고 민간 기업도 이미 벌써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찍어 드렸죠. 자, 그리고 GTX-D는 선과 관계없이 될 것 같다는 이유는 교통망의 경우 여야의 의견 대립이 크게 없었습니다. 뒷장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이 국가의 뭐 재정이 한없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래서 민간 사업으로 유도하는 거고, 민간 기업이 GTX-D에 대해서는 그나마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분명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노선도 확정하고 예타를 진행해야 된다. 다른 노선들은 D 노선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른 노선은 조금 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E 노선이라든지 F 노선은 사업성도 좀 안 나오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서도 관심이 없는 것으로 저번에 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제가 지금 신도시만 말씀드렸지만 이 영종도에서 이어지고 인천국제공항과 청라, 가정지구 이런데 인구가 또 많이 사는 지역을 또 지나기 때문에 영종도에도 신도시가 있고요. 이것도 수요가 나올 수 있고요. 이쪽으로도 이제 반도체 벨트 쪽으로도 가기 때문에 이천을 가고 뭐 이러기 때문에 여기도 사업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로 여야 간에 이견이 없었다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GTX 주요 공약은 GTX-A 지금 개통했고, 서울역 구간은 올해 연말에 개통하겠다 했고, BC는 지금 다 착공을 했죠. 24년 상반기 착공, B는 2030년, C는 2028년 개통 추진하고, GTX-DEF는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하고 2035년 개통 목표로 2027년까지 동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추진하겠다. 이게 국민의힘 주요 공약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GTX 공약도 노선 연장, 조기 완공, D 노선 연장, 김포 하남, 그 다음에 GTX-EFG 노선 신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E 노선, F 노선이 조금 뭔가 여기랑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건 잘 모르겠고, 최근 GTX 플러스 노선을 경기도 지사가 민주당 경기도지사가 발표를 했었죠. 여기를 보면은 GTX DEF까지는 다 국민의힘 대통령이 한 거를 그대로 일단은 수용을 한 것 같고, 여기에 플러스로 H와 G까지 더 한 것입니다. H와 G. 제가 이거에 대해서 영상 찍어 드렸죠. 결국 사업성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GTX에 대해서는 전부 동일하게 공약을 내세웠다는 겁니다. 과연 총선 이후 GTX 향방은 해서 나왔는데, 꿈의 열차 GTX 개통으로 체감하게 된 영향력은 실로 어마어마했다. 주변 집값이 들썩이는가 하면 얼어붙었던 부동산 매매시장 활기를 띠기도 했다. 향후 GTX-A 노선이 완전 개통하고 계획되어 있는 다른 노선들 또한 가시화된다면 수도권 생활권은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GTX 대세에 편승하기 위해 너무 대책 없이 공약들을 남발한 것은 아닌지 우려의 시선들이 많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원 문제와 더불어 사업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불황 속 선거철 우후죽순 쏟아진 공약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GTX 소재들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남는다. 저도 이것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D 말고도 E, F, G, H가 나온 것이라고 보는데,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저는 GTX-D라고 보는 거죠. 시간은 걸리겠지만 GTX-D까지는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GTX-D 얘기를 했으니까 5호선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5호선도 어렵다 이런 부동산 커뮤니티 카페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5호선 크게 달라진 것이 현재 없습니다. 5월에 노선 최종 확정하기로 되어 있죠. 지금 GTX 조정안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를 5월까지 다시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서 최종안을 구성하겠다라는 게 일정이었죠. 그래서 아직 총선이 이제 끝났고
5월에 5호선 연장 최종 노선 확정하는 것으로 돼 있고 6월 달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인천시에서는 인천에서 원당 사거리와 불로역 이걸 요구하고 있고 김포시에서도 김포경찰서나 풍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인천투데이 기사인데요. 서울 5호선 연장 지역 11일 기사네요. 서울 5호선 연장 지역 모두 민주당 당선, 신속 추진 관건은 협치. 인천 서구 갑을병, 경기 김포 갑을 모두 민주당 당선.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 예타 변제 가능성 높아져. 이렇게 해석을 한 기사도 있습니다. 모두 민주당이 당선돼서 예타 면제 가능성이 높아졌다. 근데 지자체장은 이제 국힘이죠. 김포시장도 국힘이고 인천시장도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서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간에 또 협의가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서울도시철도 5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발판은 만들어졌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남은 과제는 인천시와 김포시 정치권의 여야정 협치다. 유정보 인천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 둘 다 국민의힘 소속이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 서구 갑을병 국회의원으로 각각 김교흥, 이용우, 모경종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포갑 국회의원으로 김주영 후보와 박상혁 후보가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 수혜지역 국회의원은 모두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다. 경제적 타당성이 높지 않은 서울 5호선 연장선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치적 발판은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밀리고 밀린 인천시와 김포시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내는지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된다. 서울 5호선 연장 사업은 서울 방화, 인천 검단, 경기 김포를 연결한 사업이다. 2019년부터 서울 김포시는 서울 5호선을 김포로 연장을 했지만 김포 골드라인 개통에 따른 중복 투자 사업이 돼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졌다. 이에 인천시는 검단 신도시를 경유해 김포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은 지자체 합의안을 단서 조항으로 2021년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검토사항으로 반영됐다. 하지만 인천시와 김포시가 연장선 세부 노선으로 갈등했고 노선 합의는 늘어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 서울 5호선 연장 사업의 BC 값이 0.8로 나타나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면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 결국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문제는 지자체 간 협치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다. 수혜지역의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은 총선 당시 공약으로 서울 5호선 신속 추진을 내세웠다. 신속 추진을 위한 지자체 간 협치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주목된다. 자, 결국은 이제 예비타당성 5호선 같은 경우는 예비타당성 면제를 해야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면 되겠죠. 자,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이 이쪽 지역에 다 뽑혔기 때문에 서로 잘 협의해서 다 예타 면제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거 선거 관련 소식 어제 말씀드렸는데 검단에서도 당연히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이거 1번으로 내세웠죠. 근데 인천시 안으로 당연히 인천시 국회의원이니까 인천시 안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어제 한 내용이니까 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GTX-D하고 5호선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서부권 관련된 소식 제가 계속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자, 서부권 관련 교통망 소식, 그 다음 분양 소식 여러가지 소식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하시면 많은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요.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